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만들어진 영화 한 편에 울고 웃는 감동을 넘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영화 장르만큼이나 전해지는 감동도 제각각인데요. 그 모든 걸 담은 영화제가 매년 봄에 전주에서 열립니다. 자유, 독립, 소통을 슬로건으로 저예산 독립영화의 자립을 추구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 장병원 프로그래머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영화제 다가올수록 정말 많이 바쁘시죠? 네, 이제 코앞에 바로 영화제 개막이 다가와서요. 이런저런 뭐 상영작 관련 테스트도 하고 네. 또 초청 준비도 하면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라는 그 직책을 갖고 계세요. 프로그래머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부분이세요? 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네. 영화제 상영작을 선정하고 또 초청 인사들을 결정하고 그들을 섭외하는 또 영화제의 다양한 부대 행사,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대 행사죠. 말씀드렸던 관객과의 대화라든가 토크 클래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역할까지를 포괄합니다. 그래서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국제영화제 가지고 있는 자유, 독립, 아까 말씀하신 소통, 네. 대안 이런 식의 가치들이 영화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작품을 결정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전체 상영작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장병원 프로그래머께서는 그 평소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하셨는지, 그러니까 영화와의 인연이 언제부터 이렇게 맺게 된 건지. 저는 영화를 전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사실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한 것은 올해가 4년째입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는 그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영화 전문 잡지에 10년 동안 네. 기자와 편집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일이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취재를 하는 거하고 비슷한 상통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잘 관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야 되고 그 네. 안에서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기자라든가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어떤 활동이나 어떤 일들과 성격이 좀 유사하더라고요. 저는 네.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로를 거쳐서 프로그래머 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거 좋아하다 보면 내가 이런 영화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감독으로 한번 활동해 보고 싶다. 또는 배우를 한번 내가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갖게 되잖아요. 그 영화의 실질적인 어떤 현장에서 내가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은 혹시 없으셨어요? 제가 욕심은 별로 없었는데 네. 그 배우를 해보라는 권유는 좀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얼굴이 이렇게 수려한 건 아니지만 네. 개성이 있다고. 조명을 하면 개성이 있다. 멋지신데요, 뭐. 그래서 한번 출연을 해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긴 했지만 네. 사실 별로 의사가 없고요. 네. 영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영화제를 하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 네. 같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감독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것이 상당히 지난하지만 의미가 있고 좀 가치가 있는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네. 그런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근데 그것이 제가 직접 연출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영화제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처럼 프로듀서 또는 제작, 기획? 제작 기획 이런 것들에 좀 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영화제를 통해서도 또 그런 것들이 한국 영화의 어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 슬로건이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영화 표현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라든가 검열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사실 모든 국제영화제에서
당연하게 추구되어야 될 가치인데 네. 최근에 이제 한국의 특히 이 국제영화제 환경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네네. 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이 많이 위축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각가지 이제 다양한 상영작들을 통해서 영화 표현의 어떤 한계를 시험해보고 또 도전적인 어떤 정신을 추구하는 그런 작품들을 네. 많이 상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영화들이 사실은 뭐 처음과 끝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보니까 개막작으로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황금 고음상을 수상한 헝가리 감독의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 또 폐막작으로는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서바이벌 패밀리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또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개막작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 몸과 영혼. 네. 뒤에 이제 부제가 몸과 영혼이라고 붙는데요. 헝가리의 일디코 엔예디라고 하는 좀 생소한 이름의 감독인데 네. 이분이 18년 만에 영화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작품이고요. 네. 영화의 내용은 고기의 등급을 매기는 일을 하는 어떤 고기요? 네, 고기의 네. 등급을 우리도 매기지 않습니까? 네. 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런 식의 등급을 매기는 일을 하는 여자 주인공 젊은 여자인데요. 네. 또 그 관리자이자 상사인 중년의 남자가 이제 둘이 서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밤에 이제 같은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둘 사이에 어떤 소통과 관계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고 하는 슬로건에 빗대보자면 어떤 세대라든가 또는 어떤 뭐 계급이라든가 뭐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두 사람이 소통과 교감을 이루는 네.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폐막작으로 선정한 서바이벌 패밀리라고 하는 작품은 일본의 야구치 시노부라고 하는 재능 있는 코미디의 감독인데요. 네. 이전에 뭐 스윙걸스라든가 뭐 워터보이즈 같은 예. 유명한 작품이네요. 네. 네, 워터보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 작품을 연출한 네.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한때 했던 그런 네. 감독인데 이 서바이벌 패밀리는 이제 도쿄의 전기 공급이 차단되는 일종의 재난 예. 상황이 빚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한 가족이 가고시마로 가는 여정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공항도 폐쇄되고 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네. 여행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뭐 현대 문명에 대한 약간 비판도 있고 그리고 도시화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선을 담은 굉장히 이 사회적인 어떤 울림도 있고 또 코미디적인 재미도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립영화제가 참 재밌는 게 어떤 보편적인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참 참신한 소재를 다룬다라는 것들이 많이 다가오기도 해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또 보니까 60개국 가까운 또 나라들 그리고 또 229편의 작품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 아까 그 개폐막작 이외에 눈여겨볼 만한 작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라고 하는 네. 이것은 이제 그림자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네. 프랑스의 미셸 오슬로라고 하는 한국에도 이제 키리쿠와 마녀, 네. 프린스 앤 프린세스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소개됐던 감독인데요. 이분의 신작인 이반 차레비치와 공주 같은 작품도 상영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어린이 섹션 부분이 네. 따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리틀 하버라고 하는 작품도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앞서 말씀드린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고 하는 어떤 그 슬로건에 비춰서 좀 논쟁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정치적인 네. 이슈를 제기하는 작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스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네. 뭐 여자의 어떤 뭐 대통령을 그린 네, 그렇죠. 이야기인가요? 지금 네. 현 대통령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네. 그 대통령의 어떤 신화, 미스가 이제 그 신화라는 뜻이거든요. 네. MYTH라고 그 하는 미스.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의 신화를 추적한 네.
굉장히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영화제 기간 동안 많은 어떤 논란과 논쟁을 네. 낳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초청작도 많이 늘렸고, 그 다음에 이제 상영 회차도 많이 늘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영화를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마련을 해준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로 해주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해주셨는지 그 이야기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올해 징검다리 연휴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많은 관객분들이 전주 영화제 기간 동안에 전주를 방문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 그 메인 상영관으로 썼던 전주 CGV 고사점 올해는 이제 전개관을 전부 다 대관을 해가지고 좀 대폭 그 좌석수를 늘렸고요. 네. 그래서 관객분들이 충분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영화를 볼 수 있는 네.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좀 특별하게 그 청탁금지법이 그렇죠. 시행되면서 예. 마음대로 이렇게 그 영화제 ID 카드라고 하죠. 프리패스 카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유료화하면서 배지를 유료화하면서 또 일부 게스트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상영 프로그램을 또 따로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게스트들과 또 일반 관객분들, 네. 초청 인사들이 두루 영화들을 즐길 수 있고 또 상영관 아까 말씀드린 전주 돔상영 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주 시민들도 좀 더 친근하게 영화제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예. 정말 인기 있는 영화는 그동안 또 매진이 많이 돼서 네. 순식간에 매진돼서 또 못 보는 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아무튼 또 관객들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줬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이번 영화제입니다. 네. 그 지역민으로서는 사실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니까 이 전주국제영화제 또 지역에 어떤 또 색깔이 담겨 있고 또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메이드 인 전주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이 전주 프로젝트 마켓 그리고 또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를 또 하신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한 관심도 뜨겁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전주 프로젝트 마켓은 네. 전주국제영화제가 추구하는 독립예술 대한영화들에 네. 대한 상영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작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네.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도 같은 맥락에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프로젝트 마켓은 일단 그 한국의 독립영화 감독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획을 선보이고 네. 그중에 일부 작품들을 선정해서 네. 제작 지원을 하는 한 1억 원 정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드에서 7편의 작품에 각각 일정한 지원금들을 지원해서 네. 그들이 이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지원의 규모를 확대했고요. 네. 이 펀드는 이제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좀 더 규모를 키우고 네. 그래서 더 많은 작품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할 생각이고 네. 여기서 지원을 받은 작품들이 이제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매년 1년에 3편씩 장편 영화 제작을 합니다. 영화제에서. 그래서 네, 영화제에서요. 네, 네. 올해도 3편의 한국 영화를 제작을 했고 네. 이 작품들이 이제 영화제를 통해서 전주 영화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가 되는데 네. 이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와 전주 프로젝트 마켓을 연계해서 전주 프로젝트 마켓에서 선정된 작품이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마켓은 규모가 작거든요. 네. 지원의 규모가. 근데 이 시네마 프로젝트는 전체 제작비를 전액을 다 지원할 수도 있는 예.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계가 된다면 전주에서 개발이 돼서 전주에서 제작이 되고 또 나중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소개가 되는 처음으로 이런 식의 어떤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메이드 인 전주를 내세운 거죠. 그래서 전주의 브랜드를 가지고 처음부터 완성까지 또 영화제를 통해 선보이는 과정까지 나중에 또 개봉까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어서 전주를 브랜드화하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품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떤 전주의 뭐 문화 콘텐츠, 문화 아이콘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매년 지금은 3편으로 하고 있지만 이 편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네. 저희들이 좀 더 뛰어서 뭐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또 영화 산업과의 어떤 연계를 강화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것이 한 뭐 10년, 20년 축적이 되면 전주의 브랜드를 가지고 태어난 영화들이 뭐 100편, 200편 이렇게 될 수도 네. 있겠죠. 네. 전주가 만들어낸 영화. 네. 생각만 해도 참 좀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작업들이 이 전주의 브랜드화에도 기여하고 또 전주국제영화제의 어떤 영향력, 또 네. 산업과의 어떤 네.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또 전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제 전주 국제영화제에 이제 즐기러 전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영화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음악회라든지 또는 뭐 감독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부대 행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행사들이 있을까요? 올해 전주 돔상영작 중에 하나인 이미 개봉을 했지만 아수라, 한국 영화 네. 아수라가 한국 영화잖아요. 네. 네. 그 영화는 이제 개봉 당시에는 크게 흥행적으로 이렇게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네.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가장 어떤 반역적인 기운을 담고 있는 그런 문제작이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묻히기엔 좀 아쉬워서 저희 영화제에서 다시 재조명하면서 영화를 상영하게 됐는데요. 이 아수라 상영을 하는 전주 돔상영을 하는 날 김성수 감독님과 그리고 주연 배우인 정우성 씨, 네. 주지훈 씨 이런 몇 분의 배우들이 같이 오셔서 무대 인사도 하고 또 관객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네. 그런 시간을 같이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벤트네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주 돔상영의 파리의 밤이 열리면 그리고 리틀 하버 이런 작품들에도 역시 주연 배우 감독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네. 상영 전에 무대 인사를 하고 같이 관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돔상영 후에 다양한 어떤 공연 이벤트들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공연 또 네. 뮤지션 영화를 만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뮤지션과 실제로 영화의 어떤 만남을 같이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또 기타 일반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이제 영화제 공간 곳곳에서 같이 열리게 됩니다. 영화를 뭐 굳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와서 이렇게 또 체험하고 또 이벤트 참여하다 보면은 영화를 저절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제인 것 같네요. 네. 네. 낮부터 낮에는 이벤트나 공연들을 보시고 또 저녁에 전주 돔상영과 함께 같이 공연 프로그램도 같이 보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일정을 짜서 영화제를 찾아오시면 시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이것만 알면 정말 즐겁다 하는 어떤 그 프로그래머만의 팁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 일반적으로 영화제는 관객과의 대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극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영화 상영이 끝나고 이제 감독이나 제작진과 같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영화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는 주요한 어떤 참여 방법일 것 같고요.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은 저희 이제 카탈로그에 보면은 이제 다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또 극장 외에 이제 프로그램 이벤트로 토크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로 저하고 이제 아나운서 계신 이 정도 거리에서 관객들과 그리고 이제 영화에 참여한 배우들이나 감독들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한 8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어떤 상영작들의 초청 인사들과 관객들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또 좀 이렇게 약간 사랑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그런 어떤 좀 친근하게 영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주제도 다양하게 뮤지션들도 있고요. 또 영화에 참여한 어떤 감독님들 예를 들면 홍대 인디밴드 요조라는 그분이 영화를 찍었어요. 아, 그래요?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영화제에서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감독으로 오시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요조 씨와 같이 하는 네. 뭐 토크 클래스 이런 것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가깝게 영화인들과 만날 수 있는 밀착성 있게.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재밌네요. 사진 찍어도 되죠? 대화하면서. 네, 뭐 사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자료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독립 영화는 좀 어렵다. 네. 또 난해하다. 재미가 없다. 흥미가 떨어진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독립 영화를 좀 잘 즐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시각을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독립 영화가 좀 무겁고 네. 다루는 주제가 좀 한정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진짜 상업 영화만도 못하다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영화제 그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독립영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참신성 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각 같은 것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를 보는 즐거움은 되게 다양하고 재미는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는데 네. 독립영화는 기성의 상업영화들이 건드리지 못한 어떤 소재라든가 네. 아니면 또 접근의 방식 또는 뭐 영화 스타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또 전주영화제에서 상영하는 대다수 영화들은 다 독립영화들이고요. 해외 영화들도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목해서 이것이 우리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상업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물들어 있는 어떤 기성의 어떤 영화들에 물들어 있는 그런 시각들을 좀 개한할 수 있고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좀 보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영화제 상영작들을 보시면 그 안에서 뭐 어떤 새로운 어떤 측면들을 좀 발견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발견의 즐거움 같은 것들이 아마 가장 큰 독립영화를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전주국제영화제의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또 싶은데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일 이제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타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참여도 하시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또 도민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사랑을 해줘야 되는 전주국제영화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 이 성원과 네. 또 애정에 힘입어서 전주국제영화제가 18회까지 무사히 또 안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229편의 작품들뿐만 아니고 또 다양한 영화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또 선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하게 애를 썼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영화제 모든 스태프들이 다 지금 거기 매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막을 임박한 어떤 지금 시점에서 네.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영화제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있으니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의 거리에서 같이 얼굴을 뵙고 또 함께 영화 문화의 어떤 해방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이 영화제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커진 것 같고요. 또 이 독립 영화에 대한 관심도 많이 이렇게 또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